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소환을 대비한 수사는 계속 차곡차곡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예.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 보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이것도 네.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김건희 이제 모친 최은순의 장고증명 위조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간단치 않은 사건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김혜성 씨와 엮여 있는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집사라고 하니까 오랜 세월 인연을 가지고 이어왔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김 씨 사건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특검 발을 이제 법원이 좀 묶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알려졌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정말 사무실이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인지 아니면 이른바 계좌 추적 영장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좌 추적 영장은 사실은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는 받습니다만 직접적인 그 인권 침해는 가장 적어요. 왜냐하면 그 거래 내역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법원에서 기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정말 물리적으로 집이나 사무실, 뭐 자동차 이런 데를 네. 압수수색 하려고 했던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수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예성이란 사람이 했다는 IMS 네. 뭐 모빌리티 회사라는 모빌리티 거. 회사. 그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부터 들여다 보기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돈 이런저런 대기업에서 예. 184억 정도를 투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투자받은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 이른바 업무상 횡령 의혹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수사를 출발했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수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 투자금 받아갖고 네. 엉뚱한 데 썼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 중에 일부라도. 일부라도. 예, 그러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 거고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수사의 유형으로 보이는데 네. 그 이제 결국에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렇겠네요. 수사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알려진 바는 김건희와 김예성이 무슨 그 정책 대학원을 같이 다녔다. 이 MBA 과정을 같이 서울대. 다녔다. 예. 거기서 친해져서 그 은행 잔고 증명 최은순의 잔고 증명에도 공범으로 가담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친하다는 거로 그 바로 범죄 혐의로 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투자금이 만약에 김건희나 아니면 김건희 옆에 있는 뭐 그게 네. 오빠가 됐던 측근이 됐던 그쪽으로 흘러가는 흔적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면 그 기각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 명목으로 이제 받은 김 씨가 받은 이 사안 그리고 지금 4월에 출국해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안 들어오면 사무실 가면 거주지도 이전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에 들어간 것인데 아마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쪽 수사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갔는지 안 갔는지 좀 확인해봐야겠지만은 그런 가는 수사 방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주셨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김혜성이 베트남 출국한 시점이 4월인데 이게 뭐 탄핵 직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주했다는 느낌도 좀 들고. 아니 그리고 예. 탄핵 직후에 나갔으면 탄핵이 4월 4일 날 됐잖아요. 그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최장 그 체류 가능 기간이 90일인데 지금 90일 넘겼을 것 같은데. 석 달이니까 네. 그렇네. 거의 다 됐을 수 거의 있겠네요. 다 됐거나 넘겼거나. 그러면 이제
90을 넘겨서도 안 들어온다면 예. 명백히 해외 도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아니 그리고 예. 누가 석 달씩 휴가 가요. 가고 싶으시군요. 휴가. 갈 수 있다면 갈수 정말 해피한 사람이죠. 그건. 그러게 말입니다. 그 IMS 이제 모빌 이 이제 회사도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돈이 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고속도로 때 떠올려 보고 도이치모터스 아니면 삼부토건 의혹들 네. 떠올려 보면 과연 누가 이익을 받겠느냐, 누가 그 이익금을 가지고 갔겠느냐. 뭐 지금 보면은 방산비리 의혹까지 지금 어제 이제 부승찬이 저희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 의혹까지 커넥션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 돈의 흐름이 또 어디로 갔냐. 결국 또 이게 뭐 김건희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IMS라는 예. 회사의 사실은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것도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이제 회사명이 한번 바뀐 건데 네. 초창기에 도이치모터스의 권호성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도이치모터스에서 그 판매를 하는 BMW 자동차를 네. 기반으로 해서 맞아요. 수십 대를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여지는 그런 근데 상황이고. 권호성 회장이 김혜성을 보고 그렇게 도와줬겠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실제 그 회사가 IMS라는 회사의 실제 오너는 누구냐? 아하. 김혜성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그래요. 네.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 네. 이거 진짜 아니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소름 돋네요, 네. 이것도.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른바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실제 예. 오너냐 아니면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냐. 만약에 바지 사장이고 실제 오너가 우리가 떠올리는 누구다라고 예. 하면 모든 건 자연스럽게 다 연결돼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호성 회장이 도와줬구나. 그리고 대기업들이 뭐 50억씩 40억씩 그렇게 투자를 쉽게 투자금을 받아낼 수 있었구나. 이거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탄핵 직후에 해외로 간 거, 베트남을 간 거 이런 모습도 내가 잡히면 안 된다. 내가 빨리 몸을 피해야 된다. 뭐 누가 뭐 요구를 했든 안 했든 뭐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런 긴급한 또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냐. 진짜 사업가라면 예. 사실은 그 사업하고 뭐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자기 목숨만큼이나 귀중한 게 자기 사업체 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야.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있을 거고 네.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예. 어떻게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하. 윤석열 탄핵됐다고 해외에 몇 달씩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 사이에 사업체는 누가 하고 이거 돌보고 사실은 아주 큰 재벌 기업 정말 전문 경영인이 수십 명씩 있는 업체 아니고서는 네. 사실은 1인 기업체 성격의 사업체가 대부분인데 그 사람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요. 까놓고 얘기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금 결제금 뭐고 네. 중요한 결정을 그 사람이 그 IMS라는 회사 정도의 규모라면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실제 오너라면 그 사람이 일일이 결정해 주지 않으면 회사 안 돌아간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망해. 네. 어떻게 몇 달씩 자리를 비워요? 불가능하지. 근데 수상하네요, 진짜. 이걸 이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파헤치고 또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는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사실 첫 강제 수사가 삼부토건 관련된 강제 수사였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삼부토건도 지금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게 네. 전환사채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엠바이오텍 전환사채. 엠바이오텍을 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삼부토건과 비슷한 곡선을 또 그리고 있고 그 전환사채는 또 누구 거였냐? 주인이 누구냐? 거기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궁금하단 말입니다. 지금 금감원에서는 100억대, 그러니까 삼부토건만 딱 집중해서 그것만 들여다봤는데 그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택도 없죠. 그거보다 훨씬 많고 사실은 삼부토건 뭐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일준 회장이란 사람이 이제 삼부토건의 뭐 네. 지배주주 예. 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만 그 내막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방금 얘기했던 바이오 회사도 있고 예. DYD라는 DYD. 회사도 있고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연관되어 예, 있잖아요. 근데 삼부토건 주가가 5배 뛰면서 그 옆에 있던 관련 회사들도 다 뛰었거든. 네. 그리고 전환사채는 네. 사실은 어떤 그 자본시장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전환사채가 유독 이른바 기업 사냥꾼 내지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해요. 네. 왜 그래요? 이게 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네. 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물론 유상증자도 그게 가능합니다만 네. 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도 가능하지만 전환 가격을 사후에도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그거를 이제 제도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그걸 많이 악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회사채잖아요. 그렇죠. 채권이란 말이에요. 회사에서 원래는 발행한. 그 이자를 받는 채권인데 이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전환사채잖아요. 네. 근데 주식으로 바꿀 때 주당 얼마씩 계산해서 아. 바꾸느냐 이게 전환 가격이란 가격. 말이에요. 근데 발행할 때 이거 갖고도 장난을 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주당 5천 원씩 거래된다. 근데 할인 발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때는. 전환 가격 한 주당 4천 원에 했는데. 바꿀 수 있는. 예. 근데 주가를 처음에 이제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4천 원씩 전환하기로 하고 발행했던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을 또 사후에도 고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당 뭐 3천 원. 예. 그러면 실제로 전환했을 때 주식 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배권을 더 강화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갖고 하여튼 주가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제일 자주 활용하는 제도가 전환사채예요. 전환사채를 또 누가 가지고 있었고 누가 네. 이익을 받는지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를 가지고 뭐 이 전화해서 주문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김건희 녹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도이치모터스 때보단 더 지능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진일보한 방법이죠. 방법일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 규모에 비해서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네. 전환사채 발행이 자주 있는 회사는 좀 의심해 아하. 봐야 돼요. 그건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삼부토건 관련해서 이거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어디까지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김건희 특검은 조금 걱정돼요. 왜요? 저 인력으로 저 기간에 저 많은 수사를 다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사하다 보면 뭐 가지치기처럼 계속 뭐 나오는 게 네. 있으니까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죠. 네. 새로운 특검법을 또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아니면 지금 있는 김건희 특검법의 기간 연장하는 어쨌든 그것도 법률로 해결해야 그렇죠. 될 예. 문제고 예. 아니면 뭐 상설 특검을 이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검의 연장이라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네. 특검이 이제 11월 말쯤 끝나잖아요. 활동 기한이 12월 초쯤 끝나는구나. 이제 12월 초쯤 그렇죠. 끝나면 그 기존의 항시적인 국가 수사 기간 뭐 그때는 아마 중수청이 발족을 했을래나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수도 시기적으로. 있어요. 예.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되는데 기존에 항시적으로 존재하던 국가 그 수사기관에서 이어받아서 더 수사하는 방법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네요. 선택을 해야겠죠. 가속도님이 인력 더 투입하세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법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법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이어서 갈 수 있는 이것도 아마 민주당에서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고민을 또 할 것 같아요. 고민해야 될 문제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인력과 기간에 저 많은 수사를 다 끝내기는 제가 보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네. 이것도 전략인가요? 이렇게 막 의혹을 쏟아. 아니 원래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아서 워낙 많아서 그렇다. 개입 안 하신 데가 없으니까. 예. 야. 그러니까 진짜 이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V0, V1 그 나눌 필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V는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그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김건희 이제 소환 조사는 또 언제쯤 있게 될 건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8월쯤 돼야 되지 8월쯤 않을까요? 돼야 되는데 네. 그럼 또 아플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서정욱 변호사도 방송에 나와서 여러모로 아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마음이 아프겠죠. 본인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네. 이제 진짜로 호되게 하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아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사 조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 차원이 다른 거죠. 아, 그 차원이 다르죠. 불러가지고 네. 휴대폰 반납받고 네. 조사 받았던 그건 아니죠. 네.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 마음은 아프겠지만 네, 그렇다고 그걸 뭐 봐줄 수는 없는 거죠. 봐줄 수는 없다. 네. 네, 정석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본인이 마음이 아프면 예, 마음이 즐거운 국민이 한 5,200만 배 좀 더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